트랜지스터가 그 다리가 세 개인 그런 소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전자hö를 실험할 때 이렇게 다리 세 개 있는 거 이런 모양 까만색에 그 예전에는 전자공학 트랜지스터는 전자공학의 쌀이다 그랬거든요. 크기도 쌀 크기 비슷해서 이제 쌀에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방열판이 붙어서 여기 알루미늄판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리가 두껍게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요 나사를 해서 이 방열판에 붙어 있어서 열이 뜨거워지면 열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런 것도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트랜지스터 작동할 때 전하를 방출하는 이미터, 방출된 전하를 모으는 컬렉터, 그 다음에 중간에 얇은 PN 정션을 백투백 우리가 형태라 그러거든요. PN에서 백투백이라 그럽니다. 다이오드가 백투백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자가 트랜지스터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미터 베이스에서는 전하가 방출될 수 있도록 포워드 바이스를 걸어주고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주입되어 있는 전하가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컬렉션하는 그런 전하를 모으기 용이한 구조를 이제 베이스 커넥터 사이에 연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가 모델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작동에 있어서 이제 이미터에서 방출된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일부는 여기에 베이스로 주입되어 있는 전하와 리컨비네이션 하지만 대부분의 전하는 컬렉터 쪽으로 그냥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트랜지스터다라고 해서 트랜지스터를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트랜지스터가 뭐냐? 그랬을 때 액티브 모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트랜지스터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 그랬죠. 그죠? 커런트 소스니까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일정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부하 저항을 크게 달면 얘가 그 저항 크기에 따라서 증폭률이 큰 그런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그 전압에 의해서 정의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작동할 때 이제 라지 시그널 모델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V 베이스 미터와 IB, 그다음 V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I 컬렉터 이런 전류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 보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이 4가지 있는데 질문 4가지를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 보겠습니까? 시작. 예, 밑에 거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질문은 트랜지스터 성능 지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작은 신호 전하에 대해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작은 신호 전하에 대해 전화번과 같은 다른 구성 부분은 어떻게 모델링될 것인가? 사실 오늘 할 부분의 가장 중요한 질문 4가지를 뽑아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이 트랜지스터가 볼티지 디펜던트가 있는 볼티지에 의존하는 커런트 소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커런트 소스는 어떤 트랜지스터가 성능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성능이 좋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트랜지스터가 성능이 좋으려 그러면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다. 그러면 여기 단어에서 문장에서 의미하듯이 뭐가 좋으면 좋은 트랜지스터입니까? 뭐가 좋으면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에서 뭐가 좋으면
좋은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문장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볼티지 범위가 넓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한번. 자,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입력 전압이 이 범위가 되게 넓다. 출력 전압이 범위가 넓다. 작동 전압 자체가 높은 전압에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그 좋은 제안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커런트 소스 되어 있죠? 그러면 커런트 소스면 이 트랜지스터가 최대한 커런트 소스로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면 되죠. 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여러분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여기에 별로 변화 없이 커런트 소스는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V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만 전류가 거의 정의되고 바깥에 걸어준 컬렉터 이미터 사이 걸어준 전압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볼티지 디펜 커런트 소스니까 조금만 변해줘도 커런트가 좀 많이 흐르는 게 증폭률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작은 전압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큰 전류 변화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그 트랜지스터의 좋은 그 성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성능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할 때 이제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goodness of 말 그대로입니다. voltage dependent current source. 자, 좋은 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성질을 보면 포워드 액티브 레짐입니다. 액티브 레짐에서 작동 영역입니다. 이 작동 영역에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약간 변했을 때 베이스 이미터가 델타 V 베이스 이미터로 약간 변했을 때 커런트 출력 전류가 이게 출력 전류에다가 델타 IC 이렇게 컬렉터 쪽 전류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 이걸 이제 이 전류 변화가 클수록 이제 우리가 뭔가 증폭할 때 되게 좋습니다. 뭐냐면 출력 전류가 크면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았을 때 전압 변화로 일어나는 입력 전압의 변화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델타 VB 대 델타 IC 크면 출력 전압이 지난 시간에 GM에 대해서 델타 VBE가 이게 델타 IC로 주어졌으니까 이 GM이 굉장히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M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자 하냐면 GM이란 것은 VBE의 전압 변화에 대해서 DIC를 변화를 하고 DVBE가 D에 보면 자 IC가 그 컬렉터 전류가 여러분 식으로 다이오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죠.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의 BE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VB로 미분이 되니까 결국 IS의 VT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의 BE 이렇게 주어지면 위에 이렇게 IS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는 뭐가 되냐면 IC가 됩니다. VT분의 IC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컬렉터 쪽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 GM이 VT의 IC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죠, 그죠?
이제 트랜지스터의 그 좋은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IC 컬렉터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거, 이 많이 흘릴 수 있는 것이 좋은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지표가 될 겁니다. 컬렉터 전류를 뭐 1A까지 흘릴 수 있다, 뭐 2A 흘릴 수 있다, 그런 게 좋은 의미고, 이게 이제 GM이 그 차원으로 따지면 전압분의 전류니까 우리가 G맨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G맨스라 그래서 이제 S, G맨스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오음분의 1 해서 이제 리지스턴스 항목이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략 I 컬렉터 전류가 1mA 흘리는 그런 회로에서 이 GM 컨덕턴스는 이제 1mA 나누기 1mA 나누기 26mV니까 얘를 표현할 때 26분의 1 지멘스라 하기보다는 26분의 1, 26오음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트랜지스터가 저 자체 저항이 한 26오hm 정도 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저항이라는 부분이 이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에서 결정된다는 거,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터널 볼티지 나눠준 거다. 그 일반적으로는 V분의 T잖아요. V분의 I잖아요. 그죠? V분의 I인데 V에는 의존하지 않고 순수 I만 생각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트랜지스터 어렵지 않고 거기 흐르는 전류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때 이제 회로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위에 있는 걸 말 표현하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V에 B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있으면 이게 델타 VB로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전압이 변했을 때 여기에 IC가 VCE로 가해졌을 때 IC VB에서 더하기 델타 V는 IC에서 델타 IC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회로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회로 표현하고 이 GM이란 거는 이제 요 트랜지스터의 작동 트랜스 컨덕턴스 하나의 굿니스로 이제 이거를 GM이 얼마다 이렇게 써주죠, 그죠? 써주고 요거를 이제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두 번째 문제 시작. 자, 그림에서 여러분 베이스 이미터에 의해서 컬렉터 쪽 전류는 어떤 형태일까요? 머릿속 생각해봐요. 컬렉터 전류가 엑스포넨셜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베이스 이미터에 대해서 컬렉터이 엑스포넨셜 했었구나 생각하고, 컬렉터 이미터 사이 I 컬렉터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일장이 되는 자리, 그죠? 맞죠. 커런트 소스가 다 돼야 되니까 거기서 트랜지스터 성능 지수는 어떻게 확인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성능 지수는 여기서 GM으로 표현했었죠, 그죠? GM이 트랜지스터의 성능 지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딱 그렸을 때 V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에 대해서 I 컬렉터고, 그 다음에 V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전압의 I 컬렉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전압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일정할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고 이렇게 일정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일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VBE 분의 델타 I 컬렉터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에서 우리가 입력 전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 이제 요 중심으로 해서 델타 IC가 되는 거고 이제 요 중심이 IC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 요 변화가 입력이 돼 이게 델타 V. 멋진 답변이 생각나지 않네요. 제가 가끔 이게 왜 저절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에 시리아 같은 무슨 답변? 자 여기서 변하는 게 델타 IC가 이게 이제 델타 IC가 GM의 델타 V의 BE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림에서 봤을 때 델타 V 변화에 대해서 델타 IC 얘가 크게 변하는 경우, 얘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경우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좋습니까? 틀립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으면 두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는 빨간색 변하고 하나는 파란색 변하면 두 트랜지스터 사이에 좋은 트랜지스터는 지금 기준 따지면 파란색이죠. 델타 VB는 이렇게 바이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압 연료를 바뀔 때 커런트는 여기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전체 변화는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베이스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흐르는 전압 전류 특성에서 같은 변화에 대해서 크게 변하면 이제 일단은 좋은 트랜지스터 조건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컬렉터 이미터 사이하고 컬렉터 전압 전류 특성을 보면 여기서는 VB가 VB1이고 VBE가 VB1의 델타 V B입니다. B1이고 여기는 VBE가 VB2고 여기는 VBE가 이제 그다음에 VB2 플러스 델타 VB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요 밑에 거인 경우에 델타 VB1이고 위에 게 델타 VB2였는데 컨스턴트 커런트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변화가 이 델타 여기서는 델타 IC의 1이고 여기서는 요게 델타 I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면 얘가 이제 GM의 이제 M2의 델타 V BE2가 되고 먼저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여기 잠깐 어떻게 꺼야 돼 지금? 전을 꺼야겠다. 요 값에 대해서 두 개가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하는 정도가 결국 커런트 소스일 때 입력 전압에 대해서 변하는 폭이 이게 크냐 작냐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좋냐 안 좋냐 나쁘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트랜지스터 좋으냐 나쁘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리를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그러면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서 트랜지스터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라는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네 가지로 시작. 트랜지스터 성능 지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 전화번과 같은 다른 구성 부품은 어떻게 모델링될 것인가? 자, 이 네 가지를 읽어보고 아까 읽기 전하고 처음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하고 머릿속에 답은 어떻게 들었는 거는 기억이 납니까? 네 가지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 전달이 된 겁니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트렌디스 성능 자체에 대해서 이런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요 입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V에 V, BE 이제 그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VCE가 되고 Q1이 되고 이제 IC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컬렉터가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식에서 I 지난 시간에 베이스는 베타분의 1의 I 컬렉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베타분의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컬렉터 쪽하고 베이스 쪽하고 순수 다이오드로 생각해 보면 베타 정도 되는 50에서 200이 되는 그 숫자만큼 면적이 작은 그런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신호 큰 신호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는 이제 V 요거를 표현할 때 V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고 얘는 다이오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이오드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압이 들어가는데 V의 베이스 미터가 되고 얘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단자가 되고 얘는 이미터 단자가 되고 여기서 커런트 소스잖아요, 그죠? 커런트 소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커런트 소스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서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V의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라지 시그널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라지 시그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이오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시도를 넣을 때 이제 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이크로 여러분 그 마이크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변화 폭이 있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V 입력에 대해서 V 아웃이 있으면 자, 이거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거든요. 입력 전압에 대해서 뭔가 블랙박스가 있을 때 이제 트랜지스터 꼭 아니더라도 여기 이래 있을 때 V 인에 대해서 V 아웃이 되는 그런 블랙박스 전자소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쭉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군요 라고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증폭기라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증폭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소리 증폭이 있는데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증폭기를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소리도 같이 증폭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 목소리만 증폭되기를 원해요? 내 목소리만 증폭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목소리 잠깐 섞여 있으면 걔는 평균적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이 시끄러운 정도가 굉장히 일정한 데다가 내 목소리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다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크게 키우고자 할 때 전체 값 자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것만 증폭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걸 항상 생각해 보면 여기서 왜 스몰 시그널 모델이 필요하고 왜 라지 시그널 모델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라지 시그널 모델인 경우는 주위에 백그라운드 신호하고 내가 원하는 신호의 변화를 합친 거에 관심이 있겠죠. 다 합친 거. 그죠? 근데 이제 스몰 시그널은 내가 조그맣게 바뀌는 요것만 증폭해서 크게 키우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가지고 이걸 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방금처럼 전체 입력에 대해서 출력 나오는 거 말고 작은 내가 원하는 전압 변화에 대해서 입력 전압이 들어와서 변화가 있을 때 출력 전압 변화가 큰 데를 원하겠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 기울기를 얘기했죠. 그죠? 기울기라 얘기했는데 기울기 차원에서는 보면 얘를 미분한 게 기울기죠. 그죠? 그럼 미분하면 결국 이제 V인에 대해서 Vout을 미분한 그래프가 델타 Vout이 델타 V인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평평하니까 0이죠.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니까 0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최대치 0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부호를 마이너스 다 붙여서 해보면 0이다가 이제 0이다가 여기도 0이다가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를 최대로 치고 이래 되겠죠. 미분한 거. 미분한 데다가 dv out dv in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한 게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이 있을 때 요 지점이 보면 입력 신호 변화에 대해서 출력 전압 신호의 변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 변화가 제일 크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작동하려 그러면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어디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백그라운드 신호를 백그라운드를 여기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주변에 이 같은 일정한 값은 여기를 딱 맞춰주고 결국 뭐냐면 여기에 딱 맞춰주고 V에 뭐 이제 원으로 딱 하고 실제 신호는 델타 V를 이렇게 딱 해주면 결국 내가 관심 가지는 거는 델타 V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최대 증폭률이 되는 그 지점으로 DC 바이어스를 맞춰주면 내가 변화가 조금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변하는 요 값을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시그널 모델은 트랜지스터의 전체 신호 입력에 대한 전체 개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지금처럼 스몰 시그널 모델은 일정한 바이어스가 있고 DC 바이어스가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AC 모듈레이션이 가는 겁니다. AC 모듈레이션이 시그널이거든요. 예, 시그널이 딱 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우리가 컬렉터 쪽 전류의 변화는 뭐냐면 GM의 델타 VB이다 쓸 수 있습니다. 신호의 변화는 그 다음에 델타 IB 스몰 시그널은 요 델타 IC에 대해서 베타분의 나눠주면 됩니다. 베타의 델타 IC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위에 식을 써주면 베타분의 GM의 델타 VB가 됩니다. V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델타 IB 베이스 쪽 전류하고 베이스 쪽 전압이 이 관계식 나오죠. 그래서 관계식 나오면 내가 델타 IB 분의 델타 VBE 이로 하게 되면 요거는 GM분의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베이스 쪽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베이스 쪽 전압 변화는 GM분의 베타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잠깐 얘기하면 식은 이렇게 나왔지만 음미하는 게 중요한데 베이스 쪽 전류 변화에 대해서 베이스 쪽 전압 변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베이스 쪽에 시그널이 싹 바뀔 때 전류 싹 바뀔 때 전압이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바뀌는데 일종의 입력 쪽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력에 들어갈 때 시그널 입장에서 막 바꾸니까 V를 바꾸니까 커런트 같이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서 작은 리스판스를 보면 얘 자체가 결국 저항입니다. 그죠? 입력적 저항입니다. 자, 입력적 저항인데, 자, 입력적 저항인데 식만 봅시다. 베타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큰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류 축폭률이 크면 클수록 50보다는 200이 50보다는 200이 이 저항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입력 저항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베타는 베타의 값이 뭐냐면 베이스 쪽 전류 변화하고 컬렉터 쪽 전류 변화죠. 뭐냐면 입력 전류 변화에 비해서 출력 쪽이 많이 변하는 그런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입력 쪽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만 변해도 많이 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 쪽에서 얘는 저항이 큰 걸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트랜지스터의 전류 중폭률이 높아서 베타가 커질 경우 입력단에서 바라본 입력 저항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항을 잴 때 테스트에 갖다 놓고 저항을 잴 때 다리 3개 달려 있으면 저항을 잴 때는 다리 그냥 테스트 재면 되죠, 그죠? 재면 되는데 이제 다리 3개 달려 있으니 입력 쪽에서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단자의 전류를 변해졌을 때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 그게 입력 저항으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 저항 정의되는데 그래서 이 전류 중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큰 것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트랜스 컨덕턴스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아지면서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GM은 앞에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GM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VT분의 IC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트랜스 컨덕턴스는 컬렉터 쪽 전류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아까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대신에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터널 볼티지 26mV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얘를 나눠주고 요거를 봤을 때 요걸 보면 그럼 결국 이제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냐면 요거를 넣을 수 있죠. 요거를 GM을 여기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베타의 I, C의 VT가 됩니다. 그죠? 네, VT가 되니까 이거는 VT 맞나요? VT가 맞으니까 요 베타를 이제 IC에 나누기 베타로 해주고 VT를 해보면 얘는 IP분의 VT가 되죠. 그죠? 베타가 이제 그 컬렉터 전류하고 베이스적 전류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 전류 변환율이니까 결국 이제 보면 저 저항은 결국 베이스적 전류에 대해서 VT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쉽죠? 뭐냐면 내가 여기서 IP를 딱 흘려주는데 IP를 조금 흔들었어요. 흔들어줬는데 흔들어준 거에 대해서 전압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압 변화는 그 넣어주는 전류에 관계하죠. 그죠?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저항 얘기하면 전압 변화분에 뭐 전류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다 전류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트랜지스터 세팅된 전류만 보면 걔는 이미 저항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입력 쪽에 하나의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 쪽에 하고 이미터 쪽에 이렇게 입력 저항이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얘가 R 파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이제 V 파이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요 GM 여기 GM의 V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딱 됩니다. 이게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스몰 시그널 모델입니다. 자, 스몰 시그널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지금 이래 돼 있는데요.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류는 이게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컬렉터 아니다.
이 컬렉트 이미터 사이 전압 변화에 따라서 델타 IC가 어떻게 됩니까? 컬렉트 이미터 사이의 전압 변화에 대해서 컬렉터 쪽 전류가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커런트 소스니까. 커런트 소스일 때는 컬렉트 이미터 사이의 전압 변화가 컬렉터 전류 변화로 주면 안 되죠. 그죠? 커런트 소스니까 전압 자체가 아까 그래프에서 V, C에 대해서 I 컬렉터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델타 C일 때 델타 I에서 0이 됩니다. 이 얘기는 델타 V의 C 나누기 델타 IC가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컬렉터 쪽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무한대다. 무한대의 컬렉터 쪽 전류가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R파이로 표현합니다. R파이로 표현해서 요 R파이가 아까 I B분의 V T나 혹은 여기서 GM분의 베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R파이입니다. R파이.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과연 배터리는 여기 배터리 있죠. DC 전원이 아까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VCE 뭐 혹은 VBE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이게 DC의 직류의 컨스턴트 볼티지 소스는 이게 변화에 대해서 얘가 변합니까 안 합니까? 뭐냐면 제 얘기는 얘는 델타 VBE에 대해서 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VC 델타 VCE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V의 컬렉트 이미터 사이에 대해서도 델타 VCE는 0입니다. 그 얘기는 컨스턴트 볼티지는 내가 아무리 시그널을 바꿔줘도 얘는 고요하다는 얘기죠. 변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컨스턴트 볼티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델타 V가 0이니까 I분의 V가 0이면 그건 저항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압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컨스턴트 볼티지는 이렇게 이거는 뭐로 보냐면 그냥 얘는 그라운드로 봅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로에서 VC라는 그런 이렇게 배터리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AC 그라운드로 표현하거든요. AC 그라운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DC 바이어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봐요 한번. DC 바이어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V에 CC 이렇게 해볼게요. CC 말고 CC로 표현합시다. 자 이게 이제 라지 시그널로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지 시그널로 표현할 때는 얘가 아까 다이오드로 이렇게 표현해서 베이스에 이제 V에 BE하고 V에 대문자 B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고 이 V에 CC로 표현하고 얘는 V에 BC라 그럴까요? VBC IC는 IS 엑스포넨셜 BE다. BE에 V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VB에
이런 그 라지 시그널 모델로 표현하는 등가 모델이고, 얘를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회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이제 똑같은데 VB 아까 DC VB는 뭐로 보면 됩니까, 여러분? 전압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하나의 그냥 쇼트 됩니다. 그라운드를 보고 VCC도 어떻게 되십니까? 얘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쇼트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등가율을 그릴 때 이제 요거를 똑같은데 이제 스몰 시그널 때는 스몰 저항을 표현하죠. R 파이 되고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고, GM에 V에 파이 되고, 그냥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에서는 V에 BE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서는 작은 신호 변화 V파에 대해서 VB 스몰 B 요것만 딱 빼서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다 쇼트, 얘도 쇼트 그라운드, AC 그라운드라고. 그 회로가 왼쪽 이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회로를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 그 다르죠, 그죠? 아 이거 좀 달리 보이죠, 그죠? 융통성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융통성 있는 사람입니까? 융통성 있는 사람은 친구를 만날 때 이 친구는 참 융통성이 있구나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황에 다르게. 예. 근데 상황이 변해도 초지일관이면 융통성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을성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성이 없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다 포용하긴 하는데 오히려 그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변화에 대해서 같이 변하는 거는 융통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이 같이 변할 때 얘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 알파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증폭률 계산할 때는 다 이걸로 계산합니다. 스몰 시그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베이스 이미터를 어디에 맞춰주는가. 요게 이제 아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딱 나올 때 그 최대가 되는 곳을 찾는데 중요하죠. 자, 이게 자 정리해서 어디 갔지? 여기서 잠깐만. 그림을 요걸 뒤집어 봐요. 그러면 요게 좀 덜 복잡겠다. 자, 네? 남다.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주면 이걸 좀 길게 당길게요. 이렇게 하고 뒤집어요. 다시 보여요. 파이로 보이죠? 근데 줄 거면 뒤집으면 파이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럼 이걸 무슨 모델을 그리겠습니까? 이거를 파이 모델. 우리가 파이 모델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스몰 시그널 모델을 파이 모델을 그리는데 난데없이 R 파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R 파이, V 파이 나왔잖아요. 왜? 그 많고 많은 거 가운데 하필 파일까요? 그죠? 이거를 트랜지스터를 작은 신호 관점에 뭐냐면 트랜지스터 비선형 소자인데 우리가 해석하기 좋으려 그러면 선형 소자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서 1이 변할 때 100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을 그러고 이제 뒤지게 키는 정도? 자, 그러면 아까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그 저항이 등가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저항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컬렉터 이미터 사이. 베이스 이미터는 아까 뭐였죠? 아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는 R 파이로 표현했었죠, 그죠? 일단 컬렉터 이미터 사이는 제가 아까 그 전압 입력 변화에 대해서 출력 전압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출력 변화 아니다. 전류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델타 I 분의 델타 V가 있으면 이제 전류가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커런 소스는 저항이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그 저항이 무한대면 좋겠는데 사실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사이의 역전압이 증가할 때 공기층이 넓어지면 이에 따라 유효 베이스 두께가 얇아져서 유지되는 전류 증가 저항으로 표현.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배웠던 그 베이스 이미터 쪽에 걸어준 전압, 그 다음에 컬렉터 이미터 쪽에 걸어준 전압, 이렇게 요 이미터가 그라운드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그라운드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W 이펙티브가 이제 요 중간에 베이스의 두께인데, 자 여러분 그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는 얘 전압은 여기에 접합점을 중심으로 해서 N 쪽은 양의 공급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P 쪽은 음의 공급층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PN도 마찬가지입니다. P 쪽에 음의 공급층이 생기고 양의 공급층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는데 액티브 모드에서 베이스 이미터는 다이오드 관점에서 포워드입니까, 리버스입니까? 포워드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사이는 포워드입니까, 리버스입니까? 리버스죠. 그럼 여러분 그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사이에 이 공급층이 있는데 이 컬렉터 쪽 전압을 쫙 높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컬렉터 전압 쭉 높이면 이 공급층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죠. 이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하고 아래 차이가 컬렉터 쪽 전류 전압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공급층이 넓어지니까 얘가 넓어지면서 요 사이가 줄어들죠. 그죠? 줄어드는데 요 공급층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주입된 전하가 있으면 얼른 당겨가지고 전류로 컬렉션하는 역할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얘가 지금 공급층이 이 베이스 쪽 이 두께가 얇아지면 전자가 지나가서 안 그래도 얇은데 얘가 더 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뚫고 들어가겠죠. 그죠? 더 이쪽 공급층으로 컬렉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타 커진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컬렉터 쪽 전류 전압 바꾸면 원래 이상적인 커런 소스라면 컬렉터 쪽 전류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컬렉터 쪽 전압 바꾸니까 공급층이 넓어지면서 유효한 베이스의 두께가 얇아지고 넘어오는 차지 양이 많아지면서 결국 컬렉터 쪽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실제 전류를 보니까 아까 일정하도 됐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죠. V의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V의 컬렉터 이미터 하고 I의 컬렉터 있으면 이제 이게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상적인 커런 소스라면 이래 되는데 컬렉터 이미터가 전압이 증가하면서 얘가 약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결국 이제 여기 저항이 생기죠, 그죠? 저항이 생겨서 델타 IC 분의 델타 VCE가 일종의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항을 RO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RO라 표현하고 얘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때 아까 그 컬렉터 전류는 우리가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 사이로만 표현했었는데 이제 공핍층 때문에 이게 달라지면서 이러면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 변화에 대해서 컬렉터 전류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있다. 그래서 1 플러스 VA라는 값을 주고 V에 컬렉터 이미터를 해주면 어떤 이 증가분이 이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어떤 VA라는
이제 여기 1 플러스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어떤 전압의 차원에 뭔가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VA가 뭐냐면 VA는 여러분 봐요. VA는 지금 VC가 마이너스 VA일 때 IC가 어떻게 됩니까? VCE가 마이너스 VA일 때 IC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 얘기 뭐냐면 이 그래프를 쭉 이렇게 갔을 때 0이 되는 지점, 0이 되는 절편 요게 마이너스 VA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로프를 아까 이렇게 카이스트 커런트였는데 얘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두꺼워지면서 그게 즉 얇아지는 거에 대한 기울기를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딱 되면서 이때 y 절편이 그 절편이 마이너스 VA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압에 대한 절편을 우리가 얼리 볼티지라고 합니다. 얼리 볼티지. 사람 이름입니다. 얼리 볼티지라 그러고 이렇게 원래 무한대의 저항이 유한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얼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일찍 효과가 아니고 사람 이름 오음도 사람 이름이죠, 그죠? 어쨌든 얼리 효과라 그래서 완벽한 커런트 소스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위에 거는 with early effect고 밑에는 without early effect라는 겁니다. without early effect. 그다음 VA는 early voltage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early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V 베이스 미터 사이하고 그다음 I 컬렉터 있으면 이렇게 전압이 있으면 자 V 베이스 미터 가 있을 때 early 효과가 있으면 전류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류값이 그냥 베이스 미터 early 효과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 뭡니까, 여러분? early 효과가 있으면 식이 어떻게 변하죠? 1 플러스 VA분의 VC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early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early 효과가 있으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early 효과에 의해서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 변화에 대한 컬렉터적 전류 변화는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이게 이게 밑에 게 without early effect고 위에 게 with early effect입니다. without early effect고 밑에 게 위에 게 with early effect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IC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IC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를 이제 미분하면 델타 IC 델타 VCE로 해주면 여기 이제 앞에 1은 떨어지고 VA분의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가 되거든요. 요거는 VA분의 요 위에 게 IC니까 IC가 되죠. IC가 되니까 결국 이제 여기 보면 early voltage라는 게 들어가고 early voltage가 들어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출력단에 이제 R5분의 1로 정의할 수 있는 이제 출력 전압 저항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는 그 무한대의 저항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베이스하고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서 GM의 V 파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출력단에 요 저항이 있는 겁니다. RO가 연결되어 있는
해서 베이스하고 컬렉터 됩니다. 요게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등가 이퀴벌런트 서킷이거든요. 서킷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양을 보니까 이게 이제 스몰 시그널 약간의 신호 변화에 대해서 요 반자 출력판이 나타나는 건데 이 모양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모양이 이 모양 어떻게 보입니까, 눈으로? 뭐가 다른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네?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힌트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게 무슨 모양을 보이는지 요 안에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자, 이거 보고 뭐처럼 보이느냐? 뭐처럼 보여요? 네? 이게 그림으로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네, 뭐 예상할게요. 네, 노턴? 노턴의 등가예요. 아, 이게 노턴. 그렇구나. 또. 이 모양 보고 돌려보고 해봐요. 그림을 한번 돌려보고. 자, 그림을 돌려보고 한번 해봐요, 한번. 여기서 RO를 이제 붙여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현재와 맞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모델이냐면 라지 시그널 모델하고 요걸 이제 정리하면 IC는 그냥 여러분 노트 필요한 생각하고 써주면 엑스포넨셜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VT분의 V의 베이스 이미터에 1 플러스 VT분의 V의 컬렉터 이미터 이래 되고 그 다음에 I, B는 베타분의 1의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I 이미터는 I 컬렉터 더하기 I 베이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표현하면 되고 요거를 베이스 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V의 베이스 미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컬렉트를 해주고 여기에 IS의 엑스포넨셜의 V T분의 V BE의 1 플러스 V T분의 V의 컬렉트 이미터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미터 이렇게 해서 I 이미터 이렇게 해주죠. 여기서 I의 컬렉터, I의 베이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VT 아니면 VA? 아 VA 참 VA 예 VA입니다. 정확히 잘 지적입니다. VA분의 얼리 볼티지에서 VC이고 자 얼리 볼티지면 이거를 조금 증가하는 거를 쭉 이렇게 외삭을 해서 0으로 떨어지는 그 절편 그게 VA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증폭률 같은 거 다 계산할 때 그림 바꿔서 생각합니다. 스몰 시그널 모델은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를 이제 정의를 해주죠. DIC, DVB를 해서 얘가 VT분의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이것도 그대로 이제 유도를 하면 한 번에 해줘야 되니까 DVBE의 D의 IC가 IS의 엑스포넨셜 VT분의 V의 베이스 미터 1 플러스 VA분의 V의 C 컬렉트 미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미터 해주고 약분해주면 VA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얘는 VA분의 IC가 되는 거죠.
FE 이상하다. 잘못했다 이거. 이게 약분이 아니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완벽히 잘못했어요, 여러분. 완벽히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B 약분 이게 미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미분이니까 VT가 나와야 되죠. VT분의 IS의 엑스포넨셜 VT분의 VBE의 1 플러스 VA분의 V입니다. VA분의 VC가 되니까 얘는 정확히 같죠? 얘하고 같으니까 얘는 VT분의 IC로 얼리 이펙트를 고려해도 트랜스컨덕턴스는 똑같죠. 그죠? 얼리 이펙트 고려해도 트랜스컨덕턴스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아까 여기서 작은 저항으로 RO 이미터 베이스 그다음에 컬렉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때 알파이는 아까 계산했던 GM 분의 베타고 이거는 이제 I B 분의 제 V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RO가 아까 계산한 대로 이제 RO는 아까 계산했었죠, 그죠? IC 분의 VA다 얼리 볼티지로 이렇게 정해야 되고 이건 이제 언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반적일 때는 이제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place a critical role in high gain amplifiers. high gain amplifiers 해서 이제 높은 게인의 트랜지스터의 높은 게인이 높은 경우에 증폭률을 고려해서 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비선형 소자인데 다 선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큰 시그널로 해서 해석하거나 하는 걸 배웠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쓰는 것들이 다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는 포워드 그 다음에 컬렉터 베이스 사이에는 리버스인 경우죠, 그죠? 요게 작동 모드고 실제 이제 그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자 한번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그다음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지금 포워드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는 포워드 그죠? 포워드고 그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는 음은 리버스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포워드 액티브 모드거든요. 다음번에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는 포워드인데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서도 똑같이 포워드. 자, 똑같이 포워드면 우리가 영역을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양쪽 다 포워드잖아요, 그죠? 양쪽 다 포워드인 경우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도 전류가 방출되는 전류가 있고 전하가 방출되고 그다음에 컬렉터 베이스 사이도 전하가 방출되는 둘 다 방출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여기 포워드는 액티브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는 방출이지만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서는 컬렉션하는 영역이죠. 리버스 딱 걸어서 그죠? 양쪽 다 켜지고 그다음에 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 입력단은 리버스고 그다음 출력단도 리버스인 경우는 컷오프입니다. 양쪽 다 안 누르는 거거든요. 양쪽 다 리버스니까 전압을 걸어줘도 당연히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럼 트랜지스터가 완전 꺼진 케이스입니다. 꺼진 케이스고 얘는 완전히 켜진 케이스입니다. 얘는 꺼진 케이스고 얘는 완전히 켜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꺼진 거하고 켜진 거는 여러분 회로에서
언제 꺼졌다 켜졌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로에서 어떤 회로에 넣는 겁니까? 스위치죠.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 회로에서는 세츄레이션 모드가 입력 전압이 충분히 높아서 확 높으면 베이스 미터 전압이 확 높아버리면 컬렉터 쪽 전압이 낮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켰다 껐다가 실제 전압 세츄레이션 양쪽 다 포워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킨 거고 얘는 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래 되는 거죠. 뭐냐면 V에 컬렉트 이미터 돼 있는데 V 컬렉트 이미터가 VB보다 이제 이게 더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높으면 요 사이에는 포워드 맞죠? 그죠? 얘 전압이 높으면 얘는 리버스죠. 그죠? 근데 얘가 충분히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높아버리면 이것보다 높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아니면 충분히 이만큼 되면 리버스 아니죠. 그죠? 둘 다 오면 되니까 얘가 충분히 높아버리면 전류가 그냥 확 흐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그냥 확 흐르고 그때가 세츄레이션 모드고 VB가 낮으면 이게 낮아버리면 이게 리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리버스 되고 얘도 리버스가 더 커지는 거니까 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5V로 맞춰놓고 VCC 5V 맞춰놓고 여기에 0V, 5V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V 넣으면 얘는 컷오프 꺼지는 거고 5V는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아두이노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아두이노 알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두이노 신호로 출력 전압이 0V, 5V 바뀔 때 바깥에 스위치 켰다 꺼졌다 하는 중간에 전류가 부족할 때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이 트랜지스터에 켰다 껐다로 뒤에 큰 전류를 필요로 하는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때 바로 이 트랜지스터를 쓰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인데 그때가 이제 세츄레이션 모드하고 컷오프 모드에서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 모드를 쓰는 겁니다. 스위치 모드. 밑에 이거는 앰플리파이어 증폭 모드에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기본 했는데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카먼 이미터, 카먼 이미터, 카먼 베이스, 카먼 컬렉터. 카먼이란 말이 그라운드라는 얘기거든요. 그라운드라는 얘기인데 이미터를 그라운드, 베이스를 그라운드, 컬렉터를 그라운드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배운 AC 그라운드 있었죠. AC 그라운드를 했는데 시그널 관점에서 이미터를 그라운드, 시그널 관점에서 베이스를 그라운드, 그다음에 시그널 관점에서 컬렉터 단자를 그라운드로 하는 이 회로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증폭기로 될지 요거를 이제 5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첫 페이지 있죠. 아래 이 껍질 속에 회로가 나와 있는데 커먼 이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가 대표적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면 사실 우리 뒤에 FET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숙제도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월요일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한 시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반 정도 녹화를 해놓고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낼게요. 그거를 듣고 그 뒤에 이제 제 숙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요 뒷부분을 제 동영상으로 할까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저녁 때 수업을 해도 되는데 저녁 때 수업을 하는 것보다 동영상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이번 주에 하나를 트레이닝 뒷부분 있죠? 세츄레이션 모드, 컷오프 모드를 녹화를 해서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그 들은 다음부터 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